그래. 그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아는 건데, 자, 이게 인중 부위고, 예, 요게 숨이에요. 그 덜숨 들어가서 멈추고, 나와서 멈추고, 자, 들어가서 멈추고, 나와서 멈춰요. 여기 전 과정을 알아라 했어요. 그럼 여기 알아차림이에요. 예, 자, 요게 숨이 인중 부위를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전 과정을 안다. 예, 이게 알아차림 압니다. 자, 요 알아차림이 가만히 한 지점에 있을 때 전 과정을 가만히 여기에 있으면서 전 과정을 알 겁니다. 그죠? 나는 가만히 한 지점에 있지만 숨이란 게 들어가고 나오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서 숨의 머리, 꼬리 전 과정을 알겠죠. 자, 만약에 따라 들어가면 숨의 머리를 따라 들어갔고 또 나오고 따라 나오고,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고 따라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전 과정을 알지는 못하겠죠. 머리만 알거나 중간만 알거나 꼬리만 알거나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전 과정을 안다는 거는 한 지점에서 숨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서 멈췄어요. 그럼 지금 숨이 그 순간 숨이 없네 라는 망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숨이 없는, 왜냐면 마음이 잡을 게 없는 그 순간 탁 망상이 일어나기가 제일 쉬워요. 숨 없네. 이렇게 살짝 마음이 동요하거나 숨을 찾아 불안하거나,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숨이 더 들어간 숨을 더 자연스럽게 못 내쉬기도 할 거예요. 예, 숨이 없네. 그 생각 때문에 더 그 갭이 길어져요. 우리가 망상의 순간에는 그 순간순간마다 숨을 사실은 멈춰요. 제가 말할 때도 순간순간 숨 멈춰야 되지만, 예, 망상이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약간 숨이 끊어져요. 예, 그래서 자연 호흡을 안다, 본다. 그 말은 그 이면에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망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망상이 없어야 숨도 자연 호흡이 돼요. 우리가 잘 때 이런저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 호흡을 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숨을 아주 자연스럽게 쉬어요. 근데 이런저런 번민을 할 때 절대 자연 호흡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 호흡을 모르겠다 말할 때는 뭔가 망상하기 때문이에요. 예, 망상을 하거나 또는 막 그 숨을 아는 그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막 힘을 주고 막 하려고 막 할 때 숨을 멈추고 있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연 호흡이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숨이 지금 들어가고 멈추고 나오고 들어가고 멈추고 나오고 할 때 이때 한 지점에서 숨을 안다. 그 말은 그만큼 지금 한 지점에 주의를 둘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한 지점에 주의를 계속 뒀다. 그 말은 다른 생각 안 하겠죠. 그죠? 다른 생각 했다 그러면 여기 있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숨의 전 과정은 모르겠죠. 예, 그래서 그 의미예요. 그렇지만 지금 수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숨이 들어갔다가 멈춤의 그 순간은 숨이 없어요. 그리고 요때 가만히 그 자리에 있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숨이 들어가서 멈춤 없기 때문에. 그래 그때 방황하지 않고 여기 새가 날아서 새가 움직이는 게 보일 때는 뭐 새를 보고 탁 있기가 마음을 고정하고 있기 쉬웠어요. 근데 이제 새가 쏙 들어가서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멈췄어요. 그럼 그 자리에 그 공중에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그 텅 빈 허공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거. 그때 대단한 집중력이 개발됩니다. 그때 그게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망상도 일어나고 졸고 이제 여러 차례 몇 달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든 깨어 있으려고 이제 그 노력함에 의해서 숨은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지만 그 공중에 계속 거기서 알았던 그 관성의 힘 때문에 거기서 자주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 힘 때문에 숨은 없지만도 거기에 딱 머물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숨이 나올 때 그 지점에서 그 나오는 머리를 알죠.
이게 나가서 또 몸통이 나갈 때도 거기서 그걸 알고 다 나가서 다 나갈 때까지 꼬리도 알고 다 나가고 난 뒤에 또 멈춤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숨이 다 나가고 난 뒤에 그 멈춤의 순간에도 그때 동요하지 않고 거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차츰차츰 이 한 지점에서만 숨을 아는 힘이 좀 노련해진 거죠. 예, 그래서 개발이 되신 거죠. 그래서 숨은 들어가고 멈춰지더라도 없더라도 그 지점에 가만히 있게 되어요. 예, 그 정도로 한 15분 정도 되면 빛이 뜨게 되어요. 여기서 빛이 뜨게 될 거예요. 한 그 정도 됐다 그러면 이미 전조 현상은 준비 표상은 떴을 거고, 예,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준비 표상 쪽으로 가요, 마음이. 그렇지만 지금 숨의 저항 과정을 알 정도다. 그럼 오직 거기에 있으면 여기서 이제 표상이 차츰 떠오를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숨이 탁 멈춘 그 순간에 보통 망상이나 졸음이 일어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숨을 알았던 그 지점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지켜보는 거, 그걸 하려면 그때 좀 고요함과 좀 정진과 또 마음 챙김, 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때 뭐 신심도 필요하고 반드시 숨은 있다. 사선정이 된 게 아니면 그때 숨이 없어졌나? 그 의심 때문에 또 자연호흡이 동요하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근데 반드시 숨은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의심이 없고 그 의심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숨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게 조금 능숙해지면 지가 들어가든 나오든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그 지점에 가만히 있게 되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빛이 뜰 수 있게 되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숨이 강하게 탁 들어갈 때는 탁 알았다가 탁 들어가고 나서는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또 나올 때 또 탁 알았다가 나오고 난 그 스텝 사이에 또 어째 될지 기댈 데가 없으니까 또 뭔가 망상했다가 숨이 거칠 때만 이렇게 어떻게 탁 알았는데, 이제 그 차츰 미세해져서 들어가서 숨이 멈추거나 없거나 그 순간도 딱 있을 수 있게 점차 훈련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준비 표상이 지속적으로 돼야 익힘 표상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아, 그거는 꼭 지속적으로까지는 안 돼도 괜찮아요. 예, 준비 표상의 그 기간이 뭐 하루나 하루 정도 경험 준비 표상의 상태가 되다가 익힌 표상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준비 표상이 한 1년 정도 끌다가 익힌 표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네. 몸이 그 얼음처럼 차가움이 뭐 명상 때문에 지금 만약에 명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차갑지도 않을 텐데, 명상 때문에 그게 느껴져서 일상에도 차가울다 그러면은 뭔가 그 명상이 좀 지금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거 맞추는 거는 간단해요. 자, 그래서 지금 뭔가 그 차가움이 느껴졌는데 내가 그 차가움에 확 관심을 가진 거, 예, 지금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예, 느껴졌는데 지금 그 차가움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차갑게 만들 수 있어요. 집중력이 있을수록. 우리가 뭐 밥을 먹을 때, 다네, 참 달달하다. 그것에 탁 관심을 가지면 엄청 달달하게 느껴져요. 예. 그것처럼 만약에 실제 단데도 내가 다른 생각하면 단맛 전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지금 몸에는 당연히 그 화대의 요소의 따뜻함과 차가움, 그 반대되는 두 특성이 그 4대의 지금 그 특성이 12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지금 4대의 특성 중에 하나, 차가움을 하나 느낀 건데 지금 그 차가움에 너무 꽂혀버렸어요. 예, 그럼 그 차가움에 벗어나려고 하면 약간의 그 따뜻함, 지금 만약에 지금 그게 아나빠나 지금 차가움 쪽에 몸의 감각 쪽으로 일단 마음이 갔잖아요. 그리고 그 차가움이 불편하다.
그럼 이건 지금 아나파나사티와 상관없는 지금 4대 명상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몸의 밸런스, 그 4대의 밸런스가 지금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면 그때 그 반대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몸에 뭐 얼굴에 열이 났든지, 보통 숨이 나올 때 따뜻해요. 들어갈 때는 차갑거나, 거사님께서 만약에 숨이 들어갈 때에 차가움을 캐치를 하셨거나, 그래서 숨이 들어갈 때 차갑다. 그래서 그 차가움을 인식하면서 그게 좀 그 인식이 강해지면 그냥 온몸에서 차가움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집중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약간 집중력이 또 있고, 그래서 차가움에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냥 집중력이 좋을수록 순간에 차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숨이 나올 때에 따뜻함이 있어요. 그 36.5도에 데워져서 나오니까, 그러면 그 들어갈 때 차가움 말고 나올 때의 따뜻함이나 뭐 얼굴 부위의 열감이나 거기에 조금 딱 집중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얼굴 부위의 열감에 딱 집중했는데 딱 금방 온몸에서 열감이 막 그냥 땀이 나는 듯한 열감이 발끝까지 확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때 그 따뜻함에 딱 집중하면 그 차가움과의 그 밸런스, 우리가 또 차가움이 완전히 없이 그냥 따뜻함만 탁 있다 그러면은 뭔 열병이 나서 뭐 또 너무 더워서 또 괴롭겠죠. 그래서 그 열감 안에는 또 차가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화대에는 그 차가움과 따뜻함이라는 두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 따뜻함에 이렇게 좀 집중하시면 그 차가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속에 그 따뜻함 그 속에 또 차가움도 있어요. 또 그 뜨거움이 또 너무 덥다. 그럼 다시 차가움 아셔도 되고, 숨이 들어갈 때. 그래서 약간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거사님 여기에서 뭐 너무 단단한 피부 표면에서 지금 단단함은 그 어떤 지대의 요소의 딱딱함이든 무거움이든 그 피부 표면에 어떤 그 지대의 요소 또는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또는 여기서 마음이 발생한 물질이란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지금 거사님께서는 피부 표면에 숨이 터칭하면서 닿는 거기에서의 어떤 그 지대의 요소, 그 단단함, 뭐 무거움, 뭐 딱딱함이든 하여튼 간질거림이든 따끔거림이든 지금 거기에 마음이 이제 좀 꽂혔어요. 지금 요 차가움에서 따뜻함을 생각해서 그 4대의 균형을 잡듯이, 여기서 만약에 균형을 잡으시려면 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그거를 느끼시려면 좀 그 숨이 요 피부 표면 그 공중을 지날 때 약간 가볍고 부드러운 매끄러움이 있어요. 그 에어 플로우 자체, 공기의 흐름 그 자체에 가볍고 부드럽고 매끄러움 같은 거 있어요. 그 가벼운 부드러움은 분명히 있죠, 그죠? 그것을 조금 느끼시려고 해봅니다. 그러면 그 지금 당김, 단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당김이 느껴졌는데 자꾸 뭔가 당기는 것 같네. 당겨. 그러면서 그 당김에 자꾸 집중할수록 그것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그것의 반대 특성, 그 부드럽고 가벼움 쪽으로, 그것도 역시 같은 지대의 반대 특성입니다. 그거를 느끼려고 하시면,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지금 단단함 땡김에 마음이 거기에 주의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커진 거죠. 내가 그거 관심 안 가졌는데 그게 지가 그냥 스스로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의 반대 특성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걸 안 느끼려고 그 단단함을 안 느끼려고 한다 해서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쵸, 그걸
이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안 느끼려고 그 저항할 때 그 마음 뭐 할 겁니까? 그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반대 특성을 알므로써, 예. 이제 지금 이제 좀 제가 4대 물질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아나파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피부 표면에 너무 가닿아서 그 지대의 단단한 느낌은 알기가 쉬워요. 거칠고 무겁기 때문에, 거칠기 때문에 단단함, 따끔거림, 그 요소들은 알기 쉬워요. 보통 우리가 물질의 무거움, 보통 그거를 좀 더 쉽게 감지해요. 근데 그 위 좀 더 피부 표면을 벗어난 부드러움, 가벼움, 매끄러움 같은 것은 좀 더 그게 좀 더 그거보다는 좀 더 알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라서 그거는 조금 알기 어려워요. 그 어떤 따끔거림이거나 이런 감각들은, 요 4대 물질들은 굉장히 좀 더 그게 거칠고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땡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행의 장애를 당하거나 뭐 그러는데, 그럼 거기서 그 위를 지나는 단지 공기 흐름이나 공기 움직임을 아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알기 어려움, 그 가벼움, 부드러움, 그 위를 지나는 순수한 숨 자체, 예, 거기서 어떤 단단함, 물론 그 숨 자체의 단단함도 있지만, 거기서 단단함 느끼려면 또 대단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피부 표면에서 느끼던 단단함과는 다르게 공중을 지나는 숨을 알게 되면 그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가볍다, 참 부드럽네, 예, 그런 느낌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면 전에 느꼈던 그 단단함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단함은 알기 쉬웠고, 네, 근데 그 위를 지나는 조금 더 미세한 부드러움, 가벼움, 요거는 조금 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해야겠죠. 고요하고 조금 더 정진해야 되고 조금 더 알아차림이 좋아야겠죠. 네, 지금 그래서 그런 요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내가 이게 지금 어떤 딱 쪼임에서 마음이 거기 묶여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위를 지나는 숨을 손 요렇게 보면 위를 지나는 숨이 뭐다라는 것 금방 캐치하실 거예요. 그럼 그 위를 지나는 숨을 이렇게 알려고 좀 더 고요히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인데 떨어지기가, 그때 대단한 집중력이 있어야지 떨어지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집중력을 인내하면서 개발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람들이 성급해서 인내하면서 그걸 잘 개발을 못해요. 그러면 좀 후퇴하게 제가 또 좀 안내드려요. 여기서 단단하니까 좀 가슴 부위점으로 살짝 후퇴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요점에서 그 가슴점에 100까지는 이제 처음부터 100까지는 내려가게 권유하진 않아요. 한 가슴 부위점으로 후퇴하셔서 여기서 자연호흡 하는 거, 예, 가슴 부위점에서 자연호흡을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그것도 아주 마음이 평온하게 될 겁니다. 아래는 괜찮은가요? 가슴 부위점에서 모르겠다, 아니면 가슴 부위점에서도 뭐 가슴의 통증이나 그 가슴 결림이든 그 여기서 느낀 단단함이, 답답함이,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그게 느껴진다, 쪼임 같은 게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서도 흐름을 나르는. 그럼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예, 그냥 숨 쉬는, 예,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흐름, 그 흐름을 요 한 지점에서 약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 지점에서 그거를 따라 갔다가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지점에서. 네, 따라 들락거리지 마시고, 아랫배에서는 이렇게 요점에서 한 지점에서 객관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따라 들락거릴 때는 휴식하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예, 따라 들락거릴, 네, 피곤해요.
예, 따라 들락거리면. 근데 여기 이점에서 한 지점에서 관찰자의 느낌으로 한 지점에서 가만히 바라볼 때는 그 지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주의가 따라 들어가고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편안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가슴에 자연호흡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편안히 충분히 한 5분, 10분 가슴 부위에서 자연호흡을 볼 수 있다. 그럼 그때도 망상이 없는 상태예요. 예, 그럼 아주 고요할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럼 고요해집니다. 그럼 요거는 너무 보기가 쉬우니까 그럼 여기로 조금 어려운 지점으로 또 이렇게 옵니다. 근데 만약에 가슴 부위로 갔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결림이나 그 답답함이 있고 객관적으로 잘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100까지 내려가게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숨이 따라 100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요 옆에서 이제 이 몸이 숨 쉬는 거를 단지 관찰하는 느낌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몸이 자연호흡을 하는 거를 바라보죠. 네, 한 요점에서 보는 게 가장 쉬워요.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몸이 이제 이거는 큰 어떤 자연호흡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당김에서 벗어나서 편안할 거예요. 예, 그럼 좀 편안해졌다. 예, 그럼 좀 어떤 휴식을 취해서 당김에서도 병의 부작용에서도 벗어나서 편안해졌었으면 다시 고요히 이렇게 나의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어떤 좀 더 힘든 전투 지역이지만 그 또 고도의 집중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좀 여기 가슴 부위에서 자연호흡이나 요 배까지에서 자연호흡을 바라보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개발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너무 그게 크고 또 어떤 몸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고 그 선정의 집중력을 개발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요 감각은 또 어떤 몸의 어떤 즐거운 느낌이든 그런 느낌을 수반할 거고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만히 고정되기 어려워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여기는 진폭이 작잖아요. 예, 작고 그리고 움직임도 작고 그리고 결국은 뒤에는 오직 숨만 있게 되고 마치 한 지점인 듯이 되게 되고 빛이 뜨게 되면은 이제 사선정이 되게 되면 이제 숨도 없어지게 되고 예, 그럼 대상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밀도 높고 섬세한 마음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개발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편안해지시면 여기로 오셔서 이제 그 피부 표면 위를 지나는 공중을 지나는 이제 단지 숨 자체를 알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심하고 접촉으로 인해서 이제 흐름을 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떨 때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네. 부딪힘이나 접촉이 없이 그냥 호흡을 하는 걸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공중에 그게 좋아요. 그게 그것만 인식하는. 네, 수행자님은 그것을 안다. 그럼 요 지금 단단함, 땡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딪힘과 접촉을 통해서 숨을 아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 위를 지나는 숨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숨이 닿는 터칭하는 부딪힘이나 접촉 그 뗏목을 통해서 그 위를 지나는 숨이 알아라. 그 뗏목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부딪힘과 접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건 하나의 도구지 뗏목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접촉 부딪힘을 통해서 그 위를 지나는 숨을 알아라 그거였죠. 그럼 그 숨을 알게 되면 뗏목이나 이런 거는 버리는 게 맞아요? 그 부딪힘 접촉은 버립니다. 이쪽 자체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여기 정도에 숨이 있었다고 하면 그쪽 부분 그 위를 지나는 공기의 흐름을 내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접촉 지점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위를 지나는 숨 알고 있는데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이지 덜숨 날숨이 닿는 접촉점에 닿는 접촉 부딪힘을 암은 아니잖아요. 그 숨 자체 덜숨 날숨을 아는 명상이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덜숨 날숨을 알기 위하여 보통 우리가 이 몸의 감각 접촉 그것에 너무 인간들이 그것에 민감하고 그거는 알기 쉬워하니까 그러면 숨이 들어갈 때 그거 닿지 않냐? 그 닿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닿는 접촉점을 통해서 그 위를 지나는 숨을 알아라 그 말이죠. 근데 접촉점을 통해서도 그 위를 지나는 숨 처음부터 알기 어려워요. 그러면 접촉점에서 숨 알아라. 그래서 충분히 접촉점에서 알아지면은 그 위를 지나는 숨 알면 되는데 접촉점에서 거사님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 알다 보니까 지금 그 당김이나 지금 그 무거움, 그 접촉점에서의 그 사대의 느낌에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얘기하신 모든 느낌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는 땡김이나 꼬집는 거나 차가운 거나.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공기 흐름이나 공기 움직임, 그 숨 자체, 덜숨 날숨 자체가 우리의 명상 주제지, 그것이 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그 감각이든, 그 따뜻함이든 차가움이든, 거기 부드러움이든, 그 매끄러움이든, 어떤 당김이든, 단단함이든, 그것은 덜숨 날숨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닿는 감각 접촉 때문에 부수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명상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감각에 너무 능숙하고 그 감각은 그 어떤 부딪힘, 그 숨이 닿는 당김, 뭐 숨이 들어갈 때 차가움, 나올 때 따뜻함은 알겠는데 숨 자체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그거라도 좀 그거라도 그냥 알다가 그 접촉점에서 여기서 숨이 여기 다 들어가구나 라고 뭐 그 위를 지나는 숨 모르겠다니까 그럼 그거라도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숨이 닿으면서 들어가네. 그래서 조금 집중력이 개발되면 그 비행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주행로를 달리다가 접촉점에서 숨이 닿는 느낌,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비행을 시도시켜요. 비행해라. 여기 이제 접촉점에서 숨을 충분히 알겠다면 이제 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를 지나는 숨을 알도록 그래야 감각 접촉에서 마음이 벗어나서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정신적인 희열,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드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비행해야 됩니다. 네. 그럼 꼭 이 위치나 이 위치, 여기는 아니더라도 꼭 바로 밑에가 될 수도 있고 그 위치는. 그래 그 위치는 요 윗 입술부터 그리고 콧구멍, 요 큰 구멍, 그 구멍 입구 있죠. 요까지는 괜찮아요. 요까지 괜찮아요. 요렇게. 근데 요 콧잔등 안까지만 안 들어가시면 돼요. 요 안에 여기서도 또 알기가 쉽거든요. 근데 거사님께서는 이미 여기서 많이 숙련됐기 때문에 한 요 입구 요점이 가장 쉬울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좀 구멍이 뚫린 것 같이 이렇게 호흡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그것도 이제 이렇게 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것도 감각인 것 같은데. 그래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인식, 그런 생각, 그런 인식이 지금 어떤 그 시각적인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시각적인 지금 마음이 그 마음의 그 눈으로 어떤 시각화 뭐 굴이 뚫린 것 같기도 하고 뭐 터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그 시각적인 지금 그 인식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공기 흐름이나 공기 움직임, 숨 자체 그 구체적인 실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숨 자체를 알려고 합니다. 그 인식적으로 구멍이 뚫린 듯한 그는 시각적인 어떤 인식이잖아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구체적인 실제하는 숨을 알려고 합니다. 아나파나사티나 이런 이제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순서를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서 그래 지금 고행카 코스에도 11코스에 3일은 오직 아나파나사티 여기서 숨보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접촉을 알으려고 해서 더 저는 이제 그게 그쵸. 끝에까지 아주 그냥. 네네. 근데 거기서 3일 막 생짜배기 사람들 왔는데
그래서 그 위를 지나는 공기 흐름이나 공기 움직임 알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절망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런마 그 아직 할주 그 활주가 필요한 거예요. 비행을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활주를 해가다가 가속도가 붙어야지. 여기서 충분히 그 공중을 지나는 숨을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힘도 없는 사람에게 비행해라 하면 지금 여기 숨이 닿는 느낌도 모르겠는데 그 위를 지나는 숨 알아라 그러면은 3일을 못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감각 접촉 알아라 라고 했고 그 3일로는 너무 부족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든 수박 끝이라도 핥고 가고 싶다. 뭐든 좀 그러면 이제 센세이션 보는 거는 또 좀 쉽잖아요. 그리고 몸에 대단히 집착하기 때문에 또 엄청 시간 보내기도 쉽고 그래서 몸의 감각 보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것만 또 잘 따라 하더라도 이제 어떤 4대 균형이 깨졌거나 그럴 때 균형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는 그렇게 얼음처럼 지금 차가웠는데 어찌 해야 될지 지금 그거를 바로잡아 줄 어떤 거사님이 그 말을 안 했거나 또 말을 했는데도 그 바로잡아 줄 서성이 없었다. 예, 서성이 없었어요. 하여튼 많이 답답하고 좀 네. 그렇다면 조금 체계적인 수행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좀 아나빠나를 먼저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나빠나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에요. 요게 어느 정도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가장 쉽거든요. 요게 완성이 되어야 이제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그리고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그리고 법은 이제 그 일체 심리 현상들인데 이제 그것에 대한 마음챙김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느낌이 쉬워요. 그 다음에 마음이 쉽고 그 다음에 일체 현상들이 이제 마음과 일체 현상들 느낌은 다 연관되어 있는 신수 신법이 사념처잖아요, 그죠? 신은 몸에 대한 수, 신법은 정신에 대한 마음챙김인데 그게 이제 그 토대인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되어야 부처님께서 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요게 돼야 이제 그 다음 정신에 대한 마음챙김이 가능합니다. 네. 수행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파괴된 게 있으신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오는 것은 이 몸은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업, 마음, 온도, 음식물. 이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거사님 아직 젊어 보이는데 만약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병이 감지가 되고 뭔가 생활이 불편하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굉장히 잘못 쓴 게 있나, 평상시 성질을 내고 하여튼 그 성질도 내가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탐욕이 강해서 엄청 불만족 상태이면 또 그게 피도 탁해지고 그 심장도 얼마나 그 탐욕과 성냄 때문에 힘이 들겠어요. 그 마음 때문인가, 또는 몸을 항상 냉하게 하고 또는 심장을 뜨겁게 했거나 그 온도 때문인가, 또는 그 음식물 아주 그냥 인스턴트 먹고 아주 그냥 술, 담배 그런 잘못된 음식 때문인가, 요거를 이 셋을 점검하시고 요 셋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유전적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거는 내 현생과 관련 없는 전생과 관련되어요. 그 업의 유전적인, 그리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암병이나 백혈병이나 그런 병도 많이 걸리잖아요. 이건 이제 하여튼 유전적인 어떤 업인가, 그 요 4개를 좀 이제 파악해서, 그래 마음이 문제다 그런 마음을 많이 고치려고 너무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참고
뭐 노를 못해서 이렇게 가슴이 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노도 한번 해보고, 뭐 하여튼 그 마음을 바꾸든 음식의 습관을 바꾸든 또 그 온도, 몸을 적당한 온도, 우리가 그 모든 암은 저체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몸을 따뜻하게 뭐 한다든지, 이 업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요 업은 좀 바꾸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참 바꾸기가 어려운데 이제 요 세 개는 바꾸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수행자는 요 마음은 이제 마음은 이제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두 그냥 암 진단을,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응? 암 진단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잖아요. 예, 이제 몸은 다 암 진단을 받았지만 그 정신이 그다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더 건강해지는, 그 이후의 삶이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뭐 그래서 절망해서 그냥 확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남을 또 뭐 옆에 있는 사람 니 때문이더라고 원망하거나 더 관계가 악화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께서 만약에 수행에 관심을 가진다면 내가 지금 마음을 어떻게 그 전과는 다른 그런 마음을 지금 좀 개발하셔야 돼요. 몸에 예전에 이제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음식도 뭐 취하고, 그 나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건 좋은 거다 생각해서, 또는 하여튼 그 마음을 바꾸면 음식도 바꾸는 게 가능하고, 또 그 하여튼 온도도 그 조절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또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고 그러더라도 이 마음을 또 요 정도, 그냥 이게 지금 암 진단도 안 났고 그 약간 그 경계, 그러니까 확실히 진단이 병명이 없는 게 불안하겠지만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뭔가 지금 병명이 없는 것은 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뭐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또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명상 주제 하나를 갖고 수행을 하시면 더 좋고,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좋아하는 어떤 이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명상 주제, 숨이든 이런 마음이 기댈 수 있는 한 어떤 행복의 열쇠가 있잖아요. 그럼 어딘가 아프거나 뭐 불안하거나 그럴 때 숨에 오시면 그 아픔과 불안에서 그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으로 금방 또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명상 주제가 하나 있다면, 제가 수행을 안 했다면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저도 좀 아팠는데 거기서 그 아픈 부위에 계속 한 1년 이렇게 틈틈이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집중할 때마다 밝은 빛이 발생하고 또 통증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차츰 그 수행하는 마음의 힘으로 이제 좀 병이 치료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선한 마음, 몸에 집착하지 않는, 그냥 단지 바라보는, 그 워칭하는, 예, 단지 바라보는 요 마음은 어떤 약보다도, 어떤 물리적인 약보다도 좋은 그 정신적인 약입니다. 그 물리적인 약은 먹어서 위장도 좋아야 되고 소화해서 또 이렇게 흡수해야 되고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평온한 마음은 그런 물리적인 그 프로세스가 안 필요하고 바로 좋은 물질을 바로 생성해요. 먹은 약은 또 사이드 이펙트도 있어요. 또 어디에 좋은 것들은 간에 또 나쁘다든지. 근데 요 정신적인 약은 그 평온하게 어떤 통증을 바라보는 그 마음 챙김하는 그 약인데, 요거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 없이 바로 그 순간 가볍고 그게 능률적이고 부드럽고, 예, 그런 어떤 좋은 물질을 바로 생성해요. 그래서 몸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그 어떤 통증의 부위나 그걸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요게 위파사나 수행인데 그런 수행을 하시면 또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숨에 그래서 고요한 집중이 조금 있어야 될 거고 네. 그 수행하시면 몸이 건강해지는데 부수적인 도움을 얻게 될 거예요. 당연히 부수적으로 몸이 좋아질 거예요. 제가 직접 우리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지금 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 몸에 대한 집착으로 출발하시면 그거는 지금 탐욕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절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시다 보면 그 평온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서 발생한 좋은 물질들 때문에 부수적으로 몸이 좋아진다. 지혜가 있는 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거사님께서는 좀 이렇게 걸으시면서 그 발바닥에 그렇게 닿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걸을 때 그 발바닥에서 어떤 느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딱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세요. 이렇게 걸을 때 발바닥에다가 마음을 집중하고 그게 이제 워킹 메디테이션인데 걷는 명상을 주로 하십니다. 걷다가 또 힘이 들면 또 가만히 앉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슴 부위에서 아까 제가 저 가운데 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요점에서 이렇게 가슴 부위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 사람 숨 쉬는 것을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몸이 숨 쉬는 거를 내가 숨을 쉰다가 아니고 그냥 이 몸이 숨 쉬는 거를 이렇게 남의 몸이 숨 쉬는 거를 그냥 구경하는 그런 느낌으로 요점에서 이 숨 쉬는 가슴 부위에서 숨 쉬는 지가 살려고 산소를 빨아 당겨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걷지 않는 그냥 숨을 볼 수 있는 누웠거나 앉았거나 그러는 순간은 그거를 좀 보려고 하시고 그럴 때는 발바닥 보시고 또 법문 하루에 30분 법문 반드시 듣고 네 그렇게 수행 그럴 때 발바닥 보시고 또 눕거나 앉았을 때 이렇게 가슴 부위에 숨 본 거 그거를 좀 이렇게 인터뷰 그거를 말하는 어떤 친구나 그 어떤 선생님이 있다면 이제 거사님은 지금 너무 절망적이고 지금 힘겨운 그 상태에서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이렇게 좀 정말 내가 누군지 지금 명상을 하고 싶다. 이거는 거사님의 그 정신력이 그래도 좀 이렇게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 좀 파괴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수행을 하신다면 좀 지혜가 일어나실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저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지혜가 일어나면 저들을 그렇게 깨달은 자든 어떤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좀 지혜가 있으면 그 가족들을 좀 이해하는 그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나도 괴로운데 내가 이해가 되면 참 이제 좀 불쌍하다는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은 들죠. 그런데 이런 게 업의 문제인지 그래 그게 내가 지은 바 씨앗 그런 부모님을 만났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내가 그 씨앗들을 다 심어서 요런 결과 또 나는 요런 와이프를 만났고 또 다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아들 딸도 또 전생에 다 관련된 우리가 그런 인연이 또 다 만났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친구 보면 그 사람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원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 선택해서 끌어당긴 그런 인연들이니까
이제 지금 교사님께서 자책하는 거 제가 자책은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자책보다는 자기를 이해하는 거. 내가 유약하고 소심하고 그런 성격을 타고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심은 씨앗, 그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요게 수행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수행은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래 뭐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정신 현상을 갖고 이렇게 생긴 이 몸과 마음, 요 나를 이해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래 괜찮아 뭐 할 수 없지 뭐 넌 왜 그래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고 와 또 너 대단해라고 그렇게 또 자만하지도 않고 그래 이대로의 이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예,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요게 만족입니다. 지금 이 탐욕 때문에 내가 어쨌더라면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몸도 어떻게 건강했더라면 거기에 내가 그냥 내 정신도 어떤 사람이었더라면 요 탐욕 때문에 이러한 이 모양 이 꼴에 이 나를 이해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나에 대한 불만족이 베이스로 저 사람도 불만족스럽고 아들 딸도 불만족스럽고 그냥 나를 불만족하는 사람이 타인을 만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나에게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불만족은 성냄의 베이스 성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탐욕하지 않고 나의 탐욕대로 탐해서 성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지금 그 와이프나 자식들과의 그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나를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만족하는 거. 이게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뭔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수행을 해서 나를 알아야 돼요. 예, 있는 이대로의 나를 아는 게 또 수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발바닥 보시고 가슴 부위에서 이렇게 숨 보시고 하다 보면 또 나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의지하는 그 친구나 그 좀 정신 차원이 높은 의지하는 스승이 필요해요. 지금 교사님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힘든 것도 말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또 어떻게 해봐라 하면 그것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무료하지 않고 또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 그런 수행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를 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속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요걸 통해서 차츰 그게 이해는 암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생긴 이대로의 나를 만족하게 될 겁니다. 예, 요 만족은 불만족하고 반대예요. 성냄하고 반대예요. 탐욕 없음이거든요. 요렇게 돼야 이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도 좀 이해가 되고, 옛날에 나의 탐욕을 갖고 나의 높은 어떤 기준치로 상대방을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나의 그 탐욕으로 바라보니까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게 됐고, 내가 그 에너지를 투사하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나한테 두렵고, 내가 불만족하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자신감이 없고, 아들 딸들도. 예, 하여튼 그 엉킴을 이제 푸는 것은 이제 먼저 나를 이해해서 그 힘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 상대를 이해하면 그 사람을 이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족하게 되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하니까 너 왜 그래? 넌 도대체 왜 그래? 너 싫어. 그게 다 불만족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나를 이해하는 거, 그 법문 하루에 30분 반드시 듣고 걸으면서 발바닥 보기 한 두세 시간 하시고 1시간씩 한 두세 번 하시면 돼요. 그럼 그 건강에도 도움될 거고 막 생각 많은 게 좀 깔아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그 시간에는
여기 가슴 부위점에서 순복이 지금 여기서 순보라 그러면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 부위점에서 심호흡하시면서 숨을 봅니다. 제가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그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아, 네. 30분 정도도 좋아요.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걸 비난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거 계속 훈련해야 될 겁니다. 끊임없이 또 생각 일어나는 거 있으면 또 좀 이렇게 수요일마다 오셔서 또 인터뷰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변화가. 예, 나에게 대해서 긍정적이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게 돼요. 아니, 그 자녀들도 좀 긍정적으로 조금씩. 내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산 그 아이들은 지가 뱉을 게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뱉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미 다 이제 커서 굳어져 버렸지만 이제 거사님께서는 애들이 지금 25, 28이니까 애들까지 긍정적으로 변할까요? 너무 욕심 많아요. 그게 내 가슴을 힘들게 하고 나를 이 몸과 마음을 스트레스 쌓이게 해요. 그거 떨쳐버리셔. 너무 지나친 욕심이겠지만. 네, 욕심이 지나쳐서. 업이라면은 제대해서 그 업을 좀 끊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나의 이 부정성 버리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애들이 긍정적으로 또 나를 바라볼 수 있겠나? 그거는 그 아이들의 문제예요. 네,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근심 걱정하고 욕심을 내면 지금 너무 버겁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할 뿐입니다. 수행은. 네. 그리고 와이프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책임. 여보, 나 어디 좀 거창에 오늘 좀 멀리 갔다 올게요. 여보, 나 갔다 왔어요. 라고 내가 할 도리만 하고 뭐 그분이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당신 그 대답해요라고 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의 일이니까 나는 그래 그냥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시비해서 욕심 부려서 그 사람이 답해주기를 바라면 나도 막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도리만 하겠다. 그냥 그렇게만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그 수행에 그 바운더리를 정확히 규정하면 차츰 행복해집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의 그 선한 그 지각 능력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행복은 자기를 이해함. 우리가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사실은 영원하진 않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아있어. 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는데 내가 병이 들어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참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게 뭐 하느님이 우리를 부처님이 우리를 그 뭐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런 행복은 또 불행으로 바뀔 수 있는 고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행복이고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내가 있는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때 그 탐욕 없음 때문에 만족하는 거 요게 이제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제 요 행복은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요게 차츰차츰 나를 이해한 요 지혜 요거는 자라서 이제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 그래요. 탐진치 없는 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큰 행복 이 작은 행복은 큰 행복을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 불러요. 큰 행복에 도달하는 이런 행복의 씨앗들이 됩니다.
예, 그사님께서도 노력하시면 지금 나를 있는 이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요거를 이 순간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예, 큰 것도 금방 모든 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또 성급함, 요 또 탐욕 때문에 또 중간에 절망하게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계속 수요일마다 오셔서 질문하시고